제 이름은 한길무라고 합니다. 이름은 한길무고 나라 한자에 길할 길자에 지구자인데 이게 컴플렉스였어요. 보통 요즘 뭐 남성성, 여성성이 분들도 많아지는데 왜 이름 끝에 미음 이렇게 준 뭐 이래야 좀 남성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아하게 좀 밋밋한 느낌?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문자가 지구자니까 이름대로 뜻하면 나는 나라와 집만 길하는 사람인가? 막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지구, 집주, 우주자가 있는 거예요. 아, 난 우주를 기다리는 사람일 수 있겠다. 최근에 또 깨달았어요. 아무도 주의가 잘 안 되는지. 근데 제 별명은 저랑 같이 일하는 무언가라는 단체 애들이 저를 대장이라고 해요, 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축제감독이라는 별칭도 있지만, 공식 지책도 있지만, 대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여행도 좋아하는데, 예전에 뭐 국토대장도 막 하잖아요. 제가 예술 대장이라는 행사에 대빵이어가지고, 대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별명은 제가 우기예요, 한기, 느낌 오시죠? 성격이 짜증을 엄청 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좋죠 분위기. 저랑 같이 일하면 진짜 짜증 막 내고 막 예전에는 의자도 던지고 했어요. 안 좋은 문화죠. 근데 영화 이플래시 보시면 분 있죠? 네, 맞죠. 또 영화 홍보해야지. 이번에 2016 한강 이블레바지를 합니다. 한강에서. 근데 반응이 우리끼리 터졌다 그러는데 폭발적이어가지고 벌써 12,000명이 신청을 했어요. 예비 신청자로. 그래서 벌써 제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축제 한번 할 때마다 성격을 이렇게 지랄같다 하잖아요. 왜냐면 앞에 계신 세 분하고 좋게 만났지만 축제라는 것은 우리 세 사람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10,000명이 오는 행사인데 그래도 안전사고 터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좋은 영화 상영해야 되고 서비스 잘해야 되고 지금 관객인 것 같지만 같이 또 기획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욱한 성격이 좀 강해요. 오늘 또 강의하다가 욱할지도 모르는데 제 성격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말로는 다양성이 인정한다지만 성격 다양성은 얼마나 인정할지는 모르겠어요. 저 신촌물 축제 많이 아시죠? 네, 신촌물 축제 감독입니다. 그래서 4회차가 됐는데 올해는 좋은 소식이 2억 5천을 받았어요. 서울시 대표 브랜드 축제가 돼가지고 돈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경력은 16년 됐지만 서울에 올 때는 4년 됐거든요. 저는 나이가 44이고 저기 전라도 고흥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흥이라고 있어요. 고흥이 올라오면 강주에서 활동을 좀 해야 하는데 어쩌다가 그 이야기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쩌다가 서울에 와서 4년 동안 하는 말로 맨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했던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신촌물충축제도 그냥 우리 더우니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에서 뭐 해보자라고 했던 건데 이 술 마시다가 나온 아이디어였을 뿐이에요. 술 마시다가 우리 심심한데 뭐 해볼까 물충이나 소리 했는데 신촌에 막 8,000명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한강 이불 영화제도 한강에서 이불 덮고 영화 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 느낌으로 이불 영화제. 그래서 또 성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신촌 맥주 축제도 했거든요. 맥주 축제도 하이트에서 한 4, 5억 줬나? 자주 주는 아니고 대행사 소리 진행을 했지만은 근데 좀 느낌이 된다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개고생했죠. 어쨌든 간에 물총 축제가 재미있는 축제로 소문되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올해는 또 무슨 축제를 만나면은 7월 28일 같은 홍보도 다 하네. 7월 28일 시청 앞 광장에서 빗물 축제를 해요. 빗물 축제. 그래서 제가 물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빗물 축제는 또 뭐냐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엄청난 철학적인 축제예요. 빗물이라는 느낌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그 빗물이 갖고 있는 느낌이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끄끄하다. 나가기 싫다. 머리 막 한참 이쁘게 하는데 뭐 이상하게 생긴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문학적 의미도 있고 정서적 의미도 있는데 에너지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우리 생각을 보면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지만은 왜 비를 강으로 모아가지고 강에서 물을 정화한 다음에 우리 수돗물을 마시지? 이게 웃긴 생각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바로 비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미세먼지도 있고 대기 오염이 있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그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머리 쓰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짚고 있는 이 모든 땅이 지금 아스팔트에 되는 흙이잖아요. 그래서 비와 인간과 흙이 가까웠는데 아니잖아요. 투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흘러가 버린 거죠. 뜻하지 않은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 아무튼 뭐 이거 강의하다 보면 그다 10시간 가버리는 거예요. 10시간 안 되니까
신촌 물총 축제, 뭐 맥주 축제, 올해 또 빗물 축제 총괄로 선임돼가지고 또 돈도 받고 이제는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물 축제 전문가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장면들 막 한번 오세요. 이번에 재밌어요. 아 몰라요? 언제요? 7월 9일 10일입니다.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자기가 준비해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 질문 답이 이따가 해요. 저기 인터넷에서 저기 빨간 가방이 보이잖아요. 신촌 일대가 3만 명이 와서 놀아요. 근데 물총 놀이 누군 했죠.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닌데 신촌에서 실행하는 가능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좋게 묻지만 여기 말 신촌 연설에 옷가게 장사 사장님 생각해보세요. 미쳤냐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세사리 가게 사장님 그런 거죠. 근데 이것 자체가 논쟁인 거죠. 왜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축제를 하니라고 했을 때 여기 홍대를 사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많이 들었겠지만은 신촌이 죽어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도심 활성화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건데 지역 활성화, 도심 활성화 또 우리 문화기획판에 계신 분들은 뭐 상권 활성화. 근데 저는 상권 활성화 말 안 써요. 그것은 상권 활성화는 목적이 아니라 효과죠, 효과. 저는 축제계획자 입장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이지 그 활성화의 효과가 상권 활성화가 좋은 거지 그 순서가 다르잖아요, 맥락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 관계자 계실 수 있겠지만 기업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기업의 브랜딩 이런 효과도 내야겠지만 저는 축제 기획이 먼저 1순위고 기업하고 콜라보를 기업 입장을 대변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나의 정체성이 문제이긴 하죠. 근데 아무튼 신촌 도심지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축제하다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가 생기죠. 처음에는 신촌 자체를 브랜드를 알리는 데가 컸어요. 기분 좋은 소식 중에 하나에 2년 전에는 산업은행 관계자를 만났는데 당신이 신촌을 바꿨다. 무슨 말씀이냐면 홍대에 밀려있고 이태원에 밀려있고 연남동에 밀려있던 신촌이 다시 오게 만들었다. 이 터닝포인트였다. 그러면서 신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연세로 차 없는 거리가 그 도시 정책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 도시 정책도 하다 보면 정치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보행자 정책이거든요. 보행자. 서울이 내가 걷고 싶기 편한 거리로 만들겠다. 도시로 만들겠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 축제 기획자, 철학, 이 모든 게. 아무튼 이 장소에서 물총 축제는 대박이 났고 그해 다음 연도 그 가을에는 라면 축제를 해요. 라면 축제. 라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라멘 축제가 있거든요. 일본 30만 명이 와요. 우리나라 라면도 다르잖아요. 라면 축제가 좋았을 건데 다 좋았어요, 반응이. 아마 물총 축제보다 반응이 좋았는데 결국 못했어요. 신촌 상인들의 반대로. 왜 내 먹거리 팔고 있는데 네가 또 파니? 장사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1차원적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또 신촌 상인 관계자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의사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신촌 브랜드를 더 알려야 됩니다. 신촌이 만약에 매주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축제가 계속 열린다면 서울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올 수도 있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 올 수 있다. 그게 관광사업 아니냐? 라는 것도 되는 거죠. 이런 식인 거죠. 365라는 말은 뭐냐면은 제 꿈은 365개 축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만들었죠. 저가 다 만들면 제가 200살 돼야 되겠죠.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후배들을 키웁니다. 후배들을. 근데 축제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축제학교 하면 또 뭐야 이거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해리포터 많이 보시잖아요. 해리포터에 보면 호가도 마법학교 있잖아요. 마술에 미친 애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재능이 있거나. 그럼 축제학교는 상상력이 미친 애들이 모이는 거죠. 전 축제가 종합예술이에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축제 무용론도 있죠. 왜 국민 세금까지 전 축제 쓰냐고. 근데 전 축제를 보면 마을 사람들, 상인들, 기업 관계자, 축제 감독들, 예술가들이 콜라보 돼가지고 온갖 모든 상상력을 여기 하나에 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 며칠 동안에. 대단한 역량이죠. 근데 대한민국 축제가 점점 특색이 없어진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뭐 갑자기 역사를 거슬러다 보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말했던 문화 감독이라는 게 전 축제 감독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이 그냥 축제 잘 만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산업화 시대는 몸으로 가고 있잖아요. 물러가고 있고 지식 시대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식 시대를 다 개념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예술 쪽이에요. 재미있는 상상력을 지식으로 표현하는 게 축제인 거예요. 축제를 만드는데 축제를 만들면 축제 마을이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좀 그럴듯하게 말하면은 저는 테마 파크죠. 그래서 365일 내내 축제가 열리면 사람들 갈만하지 않겠어요? 그 테마 파크가 어디 있을 거냐라고 고민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지점입니다. 서울에다 만들 거냐 아니면 아일랜드, 섬에다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제 꿈이 율도국이에요.
딱 이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잘하고 가 있는 거예요. 인재진 감독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 있는 이유가 서울에서 늘 활동하다가 서울 사람들이 또 다른 입장도 있잖아요. 보행권이라든지 소음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한강 자체가 이게 엄청난 도시 조경 차원에서는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서울 한강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원래 한강에서 여유롭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먼저 독점하고 점유하다 보니까 한강에서 마음껏 축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콜라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강 이불영화제도 한강 몽땅 프로젝트라는 여름 축제 시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제예요. 근데 이불영화제도 또 제한이 들어온 거죠. 그 제한. 뭐냐면 11시 이후부터는 생각하지 말라. 시끄러우니까. 이게 미쳐버리겠는 거죠. 저는 밤새 영화 하고 싶은데. 그럼 상상력이 또 나와야 되죠. 그래서 밤새고 싶으니까 뭐 하지? 그래서 무성 영화 하려고요. 제일 사이셔플린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대자 아니면 나만의 빔 영화제를 만들어버릴까? 나만의 빔 영화제. 그 조그만 그 미니빔 있잖아요. 그거 다 100개씩 다 주고 한강 일대에다 뿌려주면은 자기들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 그 장면 축제죠. 이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집중하면 뭐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축제 마을이 꿈인데 연세로에다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게 기가 막힌 미친 작업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인사동 뭐 거리 하는데 이게 다 특색이 없어지는 이유가 이런 미친놈한테 안 주니까 그래요. 물론 그건 엄청난 판단력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만약 연세로가 365개의 표현이 있고 365개의 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밌지 않겠어요? 왜 청춘들이 맨날 클럽에만 하려고요? 광장과 거리를 독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홍대 클럽이나 강남 클럽에만 머물고 있는 2,000명 친구들이 아쉬워서 저 같은 광장형 축제 기획자, 거리의 축제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일단 뭐 또 다른 아티스트 오겠지만은 뭐 타투 페스티벌 할 수 있는 거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뭐 너무 급박하게 했지만 신촌 뷰티 페스티벌 이걸 했어요. 신촌 연세로에서. 근데 저는 제안을 받아 넣었으면 저 같았으면 눈썹 축제를 했을 거예요. 눈썹 축제. 저 같은 성격은 눈썹 축제든 아니면 뭐 입술 축제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특정 그 사물에 더 꽂혀 있는 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매니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날만큼 눈썹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떤 여자분이 여자 수영 축제잖아요. 수영. 남자들 수영 부리지 않았지. 근데 여자들은 수영만 안 부르려 보잖아요. 그날만큼 여자들 수영을 길러보게 하는 거죠. 재밌잖아요. 예를 들면 옥수 수영차 뭐 그런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도시 한복을 하려고 했는데 논쟁거리 늘 유발되죠. 아까 지금 상권의 피해라든지 누가 득이 되긴 하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어디까지 표현을 존중해 줄래?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어디냐? 그럼 또 나오는 이야기가 그 키어 축제, 동성애 축제 어떻게 보시냐고요. 이런 것들. 저는 그 신촌에 작년에 했었는데 저는 그게 더 축제더라고요. 키어 축제보다는 키어 축제를 막는 종교인들이 연자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 출동하고 있고 소방차 출동하고 있는데 이 모습 와 축제다. 이게 되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싸우는 모습 축제에서 싸우니까. 네, 그렇게 보면 지금 또 이번에 강남 사건도 있었지만은 일베도 한번 만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삐뚤어져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연세로가 예전에 또 학생운동의 그런 그 메카였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하고 싶은데 통일을 바라보시면 여기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달라가지고 댓글로만 정리하지 말고 나와서 토론 좀 하자. 그러니까 일베에서 생각하는 통일 주제가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통일 주제가 있으니까 만나보면 대신 때리지 말자. 이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365일 축제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막 모든 게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 계신 줄무늬 축제 할 수 있는 거고 티셔츠 페스티벌, 와이셔츠 페스티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넥타이 축제. 저는 신발 축제 꼭 하고 싶은데 정말 어렵지만은 여성분 신발이 관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축제하면은 뭐 대꾸가 있겠어 하시는데 만나보면 또 생겨요. 신발 멀리 던지게 돼. 또 신발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또 물물교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 뭐 빨간 그림처럼 내 신발 바꾸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신발을 그 회사에 와가지고 또 신발 갖고 장난치겠죠. 또 예를 들면 그게 축제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산업적으로 보면 신발 산업이 또 흥행할 수 있는 거고. 좀 저는 이제 비키니 축제 나가고 싶은데 속옷 축제도 하고 싶어요. 또 속옷 축제. 약간 야하긴 하지만은 재밌을 수 있잖아요. 그죠? 속옷 다 입잖아요. 다 입잖아요. 근데 이런 속옷 축제를 하다 보면 저는 또 속옷 발명까지 생각도 하게 돼요. 이번에 페이스북 떴지만은 영국의 유명한 그 속옷 발명가가 뭐였냐면은 여성들이 사이즈가 딱 규정화된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별명이 뭐냐면 거울을 대고 휴대폰을 앞에 정면에 찍으면은 이 여자의 신체에 맞는 사이즈 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라면 축제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라면 축제 하다 보면 라면을 알아야 되잖아요. 빗물하면 빗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한국 라면이 50년 역사를 갖고 있는 60년 가까이인데 50년인데 작년에 이용용 엑스파일 보면은 착한 다이 만들기 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어요. 결국은 MSG 농가 때문에. 근데 제가 라면 추측 감독이 맛있는 라면 만들고 재밌는 추측 아니 그 좋은 라면 만들어 보면 저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렇게 하나의 축제가 조그만 이벤트를 보지 마시고 다 연결되어 보면은 엄청난 게 부가가치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뭐 보여줘버렸네. 앞으로 어떻게 하죠? 그 위에 거. 네. 그래서 고민 축제는 또 뭐냐면 이 꿈톡도 이런 자리잖아요. 꿈톡도 고민들이 많아서 오신 거든지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꿈톡에 제안하고 싶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데 만 10초 전체로 서울시장 광장에는 고민들을 카테고리로 만들어가지고 야 여기는 성 문제, 가족 문제, 여기 취직 문제, 청원 문제, 여기는 뭐 퇴사할까 말까 문제, 여기는 상사와의 문제, 여기는 무슨 창원 문제 이게 다 있잖아요. 그걸 좀 나눠가지고 사실 고민 저는 전문가를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저 전문가 소개되지 모르겠지만은 이야기 나누는 것만은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한 20개 카테고리 만들어서 시청 광장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말장난 좋아하다 보니까 고민, 민중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백성 문제 써가지고 가자고 하면은 그래서 막 옛날에 한데 뭐 운동권이라고 옛날에 트윗다 말하면 안 되지만은 맨날 그 세월을 지켜보면 좀 딱딱하고 무겁고 이런 것들도 다 좋은 의도인데 좀 축제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서민들의 고민, 청년들의 고민을 이런 거 국회가 주죠. 국회에서 그잖아요. 국회 앞 광장에서 딱 하면 너무 좋아요. 국회 앞 광장부터가 가봤는데 너무 진짜 싫어요. 정문부터 무겁고 불편한 느낌에다가 이런 게 축제 기획자가 콘텐츠를 생각하지만 건물 공차, 공물 공학까지 연두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몇십억 몇백억 다 지워놓고 우리한테 활성화시키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아깝고. 그래서 먼저 우리한테 컨텐츠와 스토리 있는 사람들이 먼저 굳이 어떤 건물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몇천억 다 지워놓고 400억 말 몇천 쏟아놓고 어떻게 해 지쳐요 지금. 갑자기 전부 순투대 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지만 자, 불만 축제, 자 불만 말했잖아 불만. 그러니까 저도 같이 우리 뭔가 기획당하고 일하고 있는데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한테. 그 불만에 대해서 저도 나도 불만 있다고. 그래서 제가 논쟁이 될 수 있지만은 제가 가장 많이 그 비판받는 것 중에 재능 착취예요. 여기 재능기부 뭐 시험 재능기부 얘기했지만 이 앞이 조금만 아다 보다 순간 훅 가는 거예요. 순간 훅 가는 문제인데 그래서 나도 이제 녹화 속에 있으니까 여기 이 친구가 나한테 재능 착취하고 있지 마십시오 하니까 나한테 착취할 재능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저도 안 지는 성격이에요. 아니 그럼 교육이라는 게 왜 있는 거냐? 그럼 생각해봐요. 최고의 착취 기관이 누구예요? 국방부죠, 국방부. 그 열정과 투쟁의식이 있으면 국방부 하고든지. 주말은 또 아니면 대학교 400만 원, 1000만 원 내면서 4년 내내 시간 소비하고 가는 거 보세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착취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차갑게 생각해야 된다. 노동 문제를. 저는 만약에 같이 일하게 되면 이 30년간 일할 때 제 감정 착취되고 안 좋았을 경우에는 너무너무 많이 소모돼요. 근데 다시 아까 처음 왔을 때 축제 학교를 만들려고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끝마무리 해야겠지만은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라는 사람 중에 이색적인 생각과 이색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가장 힘든 경우가 뭐냐면 당신과 만나서 뭔 일을 해보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서 딱 왔어요. 그럼 나의 생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기존의 생각을 다시 나한테 주입시키려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노동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태일 열사라든지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만들었던 지금의 진보 노동 시스템은 존중해요 일단은. 근데 시대가 투자 멀티잡 시대가 왔잖아요. 또 내지는 공간에 집착할 필요 없잖아요. 사무실 없는 회사도 생기고 있고 저 같은 머리가 사무실이란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시간 개념을. 예전에 8시간 노동계 주 40시간 이 개념을 우리 같은 문화기획자 예술가한테 주입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노동인가요? 오늘 술 마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 노동인가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내가 1시간 동안 일했던 시간당 많은 시스템을 익숙해하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계속 이해해요. 그럼 정의당이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의당이 간단한 게 아니라 풀어내보자는 거죠. 앞으로의 시대에 노동의 개념, 창의적인 개념, 축제 이런 예술 개념이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다 모르겠지만 풀어내보자. 근데 당장 청춘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저 짜증내서 미안합니다. 네, 녹해가지고 몇잔 맞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제가 나이가 이제 44살인데 저는 1년 반 뒤에 한국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렇게 꼰대를 말투기도 싫고 제가 어제도 막 글 쓰다가 딱 지워버렸는데 어제 강남역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여성 혐오의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흐름이 옳다가 떠나서 흐름이란 게 또 남과 여의 대결구로 가는 거예요. 막. 이 말씀이 뭐가 있냐면 불편하냐면 왜 청춘들은 어른들을 꼰대라고 그러지? 자기 변명 아닐까?
이 생각 들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너 좀만 더 나이 먹어봐 이렇게 말하기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 친구 삼촌일 수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값진 인간관계가 갑자기 너는 꼰대, 나는 청춘, 너는 갑질, 나는 을질, 너는 수적 금수 하보니까 이 개념 자체가 누가 만들었지 도대체?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좀 헷갈려요 저는. 그런 저는 뭐 이 주제부터 꼰대적인 주제였죠 사실은. 뭐였지 주제가 나이가 청춘은 나이가 아니에요. 예, 그게 꼰대스러운 주제이긴 하나 저는 그걸 젊게 살려고 해요. 우리가 뭐 흔히 말 승부한테 나이가 청춘이 아니다 하잖아요. 근데 행동이 젊고 생각이 젊으면 청춘이라 하는데 그 반대말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늙어버린 젊은이들이 많은 거죠. 늙어버린 젊은이들. 그런데 프레임에 갇혀있는 젊은이들이 많은 건데 저번에도 왔을 때 그런 말 했죠. 그래서 이 청춘들의 생각을 프레임으로 갇혀버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가해자가 누구냐, 꼰대인 나냐, 한국 사회냐, 미디어냐, 계속 우리를 이렇게 억제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동영상 중에 유심히 봤던 동영상 중에 하나가 그때도 그런 말 했었지만 예전에는 가난과 싸웠는데 가난, 우리를 짓눌린 이 사회의 가난을 싸웠는데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싸운대요. 난 그게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는 90% 이상 갖고 있잖아요. 1%가. 나머지 20%가 우리 싸우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건 뭉친 거잖아요. 차라리 80% 가져와 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 근데 싸워도 싫잖아요 또. 삼성하고 같이 싸워. 국가랑.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다 꼬여버리는 느낌이에요. 꼬여버리는 느낌. 그다음 여기서 저는 제가 뭐 혁명가도 아니고 뭐 대통령 나갈 사람도 아니지만 제 범위에서 나의 왕국을 만들겠다. 결국 율도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미친놈들이 한 1000명만 있어도 저 같은 마을이 되잖아요. 뭐 누가 보면 독재 왕국이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가는 거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가요, 제안을. 그래서 이렇게 안 웃긴데.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도 인간적인 고민이 많죠. 뭐 저 같은 성격을 좀 유목민적 사고방식으로 보기 살려고 해요. 막 전문 원문 있는 사람들은 노마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유목적 사고방식이 있고 그런 일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좀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쿨하게 말하자면 저는 2007년에 여자친구 죽었어요. 신장감이로. 그러니까 사람은 이별을 하잖아요. 만남과 그 이별은 늘 있는 건데 이별 중에 더 아픈 게 사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이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그걸 어차피 인생 죽잖아요. 죽으니까 떠나는 건데 왜 집착을 하지? 소유를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저한테 또 깨달음이 또 한 번 와버렸는데 작년에는 우리 사무실 불이 나버렸어요. 내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불이 났다 하니까 미친놈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근데 진짜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YT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YTN에. 근데 웃긴 게 신촌 물총채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있는데 거기서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야, 나는 소방차 인연이 많구나. 아무튼 요점은 여자친구의 죽음, 또 작년에 그 화재, 또 하나는 그 사회적 기업도 준비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회적 기업 때문에 재판까지 1년 받았어요. 2008년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 기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서울의 놀이단하고 이제 모난놀이 했는데 그 사회적 기업 재판 받으면서 1년 동안 인간에 대한 감정, 관계, 배신감 많이 느껴버린 거예요. 그 사회적 기업이 알고 보면 자칫하면은 이거 사기 기업이 될 수 있어요. 90% 망해요 지금. 망하는데 국가에서 계속 밀어준다 하면서도 문제가 많은 그런 기업들인데 요점은 그런 좋은 협동자 운동, 마을 운동, 사회적 기업들도 그 안에 불안성과 뭔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관계가 엎어질 때가 많을 거예요. 저는 사회적 기업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그때 그 상처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판사도 검사도 경찰서 아무도 몰라요. 사회적 기업 뭔 말인지. 그 당시에는 제가 북카페 하다 보니까 그 판사가 하는 말이, 검사가 하는 말이 그 뭐 여자들이 가는 카페 아니라고. 그때는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가 사회적 기업 뭔 말인지 모르고 북카페가 뭔지 모르니까 북카페에 투자한다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 카페도 성격이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유흥업소를 볼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한 공간에 대한 해석은 입장차 다르고 생각차 다른데 국가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룰을 가지고 딱 인정시켜버리니까 하나만 끝내자면은 그리고 출퇴근 제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개념은 아까처럼 아이디어가 이 생각인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국가에서는 아침 9시 나와가지고 6시 퇴근하라 이렇게 딱 잡혀있으니까 이것과 예술과 삶이 안 맞아버리니까 계속 삐뚤리는 거예요. 그러면 흔한 말로 갈아서 쓴 거잖아요. 출퇴근부를. 한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민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이 세계를 관에서 통제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어그러지는 것들인데 생각보다 민은 강할 것 같지만 또 약해요. 개인도 약하고.
이제 이런 고민 속에 우리 청춘들도 놓여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청춘들한테 뭐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한테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나 행동들 다 전달하죠. 꾹 하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오늘 되게 싸우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제안은 하고 싶죠. 아까처럼 고민축제를 여기 계신 여기 한 80명 된다면은 이 80명이 같이 한번 공동 기획자 돼가지고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 생각하지 말고 돈은 난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두 분은 여기는 뭐 담당, 저분은 무슨 담당, 이분은 뭔 담당, 이분은 뭔 담당 하면은 또 재밌는 또 인간관계 인연이잖아요. 저는 그런 우연도 좋아하는 편이다. 이 정도입니다. 일단 질문 답변 받으면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